송재호는 우리에게 늘 친근한 형이자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브라운관을 통해 함께 해온 중견 탤런트이다. 그런 송재호의 지난 50년 사채빚과 함께한 역경의 인생사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재호의 기구한 사채빚 인생사는 월간지 우먼센스 8월호에 인터뷰를 하면서 송재호 자신의 인생 역정이 마치 드라마 쩐의 전쟁과 같아 보인다고 고백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청자와 송재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다소 의아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고 본다. 그저 평범하면서도 푸근한 인상에서 느끼듯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순탄한 50년 인생길을 유의히 살아왔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중견 탤런트 송재호의 뜻밖의 역경사 소식은 놀랄만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먼센스를 통해 알려진 지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송재호의 지난 50년 인생사가 그렇게 순탄치 않고 기구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송재호는 1939년 3월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고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출신으로 1959년에 부산 KBS에서 성우로 연예계와 인연을 맺고 방송 생활을 시작했다. 송재호는 후손이 귀한 집안 내력으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고 슬하에 자녀 5명을 두어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순탄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마치 나 자신의 삶을 엿보는 기분마저 든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었던 송재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관의 변화가 오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았었고 2000년에 시작한 또 한 번의 영화 사업 시작. 하지만 9.11 테러로 뉴욕 로케 영화가 무산되는 불운과 교통사고로 막내 아들을 잃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한다. 송재호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강릉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막내가 죽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 28 다 키워놓은 장성한 아들, 5 자식 가운데서도 막내라서 유난히 정이 많이 가는 아이였는데,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송재호는 천신만고 끝에 2005년에 그동안 무거운 짐이 되어 송재호의 마음과 어깨를 짓눌렀던 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이제는 홀가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송재호는 한 50년 일에 빚만 갚았다. 내가 지나온 세상을 돌아보면 참 희한하게 산 것 같다. 내가 한 50억쯤 벌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실제로는 50억이 아니라 5억도 없고 50만원도 없어. 다 빚 갚고 이자까지 주고 하다 보니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송재호, 그의 깊이 있는 내면 연기와 대중과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푸근함은 아마도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역경의 세월 속에 자신을 지켜온 송재호 그만의 연륜으로 비롯되지 않았을까 미루어 본다. 송재호의 인생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네요. 물론 이 모든 일을 송재호 혼자 견딘 것은 아닙니다.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부인이 항상 옆에 있었죠. 송재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있고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했어요. 아이들도 모두 사회에서 제 몫을 하게끔 반듯하게 키워주었고 아내가 세상을 뜨면 나는 울음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죠. 내가 집사람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대신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송재호가 부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송재호는 집사람이 젊었을 때 고생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도 토크쇼에 일절 나가지 않아요. 송재호 부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기 싫어할까요? 송재호 본인은 직접적으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지만 부인 역시 그 못지않게 괴로웠던 시절이었을 것 같네요. 이들 부부는 정말 100년을 함께 해로할 부부 같습니다. 송재호가 자기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비추어 노년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송재호는 사랑의 핵심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다. 그중 노인들의 사랑은 더 갈데없는 사랑이다. 젊은이들과 다르게 더 애절하고 절박한 것 같다. 보통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서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십상입니다. 늘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항상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이 더 애절하고 절박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송재호는 1964년에 영화의 뜻을 품고 서울로 상경하게 되고 탤런트가 되어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0대 초반 영화 제작의 뜻을 품고 영화 제작사를 차리는 다소 이른 영화 사업의 시작이 시련과 역경의 인생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험 부족인 탓일까? 송재호의 영화사는 곧바로 넘어지고 그 당시로는 1억 원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되는데 엄청난 빚을 떠안은 송재호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의 한계를 느껴 부득이 사채와 첫 인연을 맺게 되어 사채로 빚을 갚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말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책임져야 할 가족들의 생계와 삶을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나이였을 테니까. 송재호는 한 번은 사채업자에게 하도 시달려 칼을 내 배에 대고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확 그어버릴 거야 하고 위협을 가해 사채업자들의 봉변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송재호는 말한다. 그 당시 너무 괴로웠고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늘 쫓기듯 사는 인생이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었다. 약을 먹고 죽으려도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가장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의 순간을 맞았으리라 생각이 된다. 하지만 가장으로 스스로 지켜나가기에 앞서 눈앞에 밟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쉽게 생명의 연줄을 끊어내지는 못하는 터라 지금의